새벽 3시 14분 9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저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아들이 나쁜 놈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소중한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부터 한 가족의 숨겨진 진실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 14분이었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죠.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다시 잤을 텐데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니 은행 문자 3개가 연달아 떴더군요. 출금 3천만 원, 출금 3천만 원, 출금 3천만 원. 총 9천만 원이 단 3분 만에 사라진 겁니다. 처음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잘못 본 거라고 아니면 악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더니 잔액이 3천만 원 뿐이었어요. 평생 김밥 팔아모은 1억 2천만 원 중에서 9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하니 받는 사람 이름이 김민재. 내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면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만 울리다가 꺼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이번엔 아예 꺼져 있었어요. 저는 정순자 68살입니다. 30년째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300줄을 말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다 망가졌지만 아들 하나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3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거든요. 엄마, 이제 제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하나 믿고 버텼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죠.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다시 한번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오전 3시 14분, 15분, 16분. 1분 간격으로 3천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이 시간에 민재가 왜 내 돈을 가져갔을까요? 아니, 어떻게 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았을까요? 갑자기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김밥집에 들렀을 때였죠. 엄마, 요즘 힘드시죠? 제가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그때 순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아들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0월 말 날씨치고는 유난히 쌀쌀했죠. 아니면 제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재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분명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옷을 대충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3시 반, 온 동네가 잠든 시간이었죠. 제 발소리만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5시, 민재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그리고 또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민재야, 민재야, 엄마야, 문 열어. 제 목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한참을 두드리니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윤서가 부은 눈으로 서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잠옷 위에 가디건만 걸친 모습이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눈빛이었죠. 민재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제가 거실로 들어가려 하자 윤서가 막아섰습니다. 민재 씨가 집을 나갔어요. 뭐라고? 집을 나가? 언제? 어제 저녁이요. 짐 싸서 나갔어요.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민재 방을 확인했죠.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고 책상 위는 텅 비었습니다. 노트북도 평소 쓰던 물건들도 없었어요.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왜 나갔는지 이유라도 말해봐. 내 돈 9천만 원 가져갔어. 알고 있었어? 윤서가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시선을 피했죠.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어제 갑자기 짐 싸면서 잠시 집을 비운다고만. 잠시? 9천만 원 들고 잠시 집을 비운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30년 고생해서 모은 돈을 아들이 훔쳐갔다니. 그것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윤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이웃집 혜정 씨가 머리를 들이밀었죠. 새벽부터 시끄러워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혜정 씨는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동네에서 입이 제일 가벼운 사람이었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게 뻔했습니다. 혜정 씨가 가고 나서 다시 윤서를 붙잡았습니다. 민재 핸드폰 번호 바꿨어? 왜 안 받아? 저도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전화하는데. 윤서의 대답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 같았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제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민재가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 민재 씨가 요즘 힘들어했어요. 회사 일도 그렇고.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엄마 돈 훔쳐도 돼? 제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서가 입을 다물었죠. 집을 나오니 벌써 6시가 넘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골목에서 만난 김씨 아줌마가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새벽 6시 반, 평소라면 벌써 김밥 100줄은 말았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가게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김밥집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김밥 30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 간판이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불려놓은 김서른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썰어둔 단무지도 양념한 우엉도 그대로였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김밥 많은 조리대가 보였어요. 이 자리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1995년 민재가 10살 때였죠. 처음엔 리어카에서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공사장이며 시장이며 돌아다녔습니다. 한 줄에 1,000원, 하루에 100줄을 팔면 10만 원.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죠. 남편은 일용직 목수였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번 돈의 절반은 술값으로 나갔어요. 그래도 불평 안 했습니다. 민재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부러진 채로 굳어버린 손가락들. 김밥 많은 자세로 30년을 살다 보니 이렇게 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인가 싶어 후다닥 집었지만 단골 손님 박 사장이었어요. 순자 씨, 오늘 김밥 안 해요? 벌써 7시인데. 아,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요?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용실 혜진이었죠. 언니, 아까 혜정 씨가 그러는데 새벽에 민재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혜진이를 떼어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울릴 게 뻔했죠. 동네가 좁아서 소문은 빨랐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있으니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3년 전 남편이 간암 판정받았을 때 민재가 병원비를 보태줬죠. 엄마, 그동안 모은 돈 다 쓰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남편이 떠나던 날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김밥집도 그만두고 편히 사세요. 하지만 전 계속 일했어요. 일하는 게 편했거든요. 그리고 민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 병원비 쓰고 남은 돈이었죠. 노후 자금으로 그리고 민재 힘들 때 보태줄 돈으로 아꼈는데 지난주에 민재가 왔을 때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엄마,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하니까. 그 말이 고마워서 순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줬죠. 내 생일에 민재 생일을 합친 번호였습니다. 설마 아들이 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덕방 달순 언니가 들어왔어요. 순자야, 괜찮아? 아침부터 가게 문도 안 열고. 언니, 혜정이가 그러던데 민재가 집 나갔다며? 무슨 일이야?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재가 내 통장에서 9천만 원 빼서 도망갔어요. 달순 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9천만 원? 민재가? 새벽에 은행 문자 받고 민재 집에 갔는데 짐 싸서 나갔대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자꾸 흘렀어요. 그 착한 민재가 왜? 도박이야? 아니면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달순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자. 이건 신고해야 해. 아들을 고소해요? 그래도 찾아야지.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잖아. 밖에서 또 발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죠. 순자 씨, 정말이에요? 민재가? 어머, 그 효자 민재가 어떻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 30년 인생이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한순간에 동네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오늘만 쉬자. 내일은 다시 일어서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9천만 원보다 더 큰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었죠. 달순 언니와 경찰서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재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너 어디야? 왜 이런 짓을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죠.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9천만 원 가져가 놓고 죄송하다고 끝이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달순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손짓이었죠. 민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박이니? 주식이니? 아니면 엄마. 민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냥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잊고 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쁜 놈으로 생각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재야, 엄마한테 이러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 도와줄게.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겠죠.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 아들이라도 도둑은 도둑이야. 일부러 독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요. 그러세요.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민재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김민재. 엄마가 30년 김밥 팔아서 모은 돈이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알아요. 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했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뭐? 엄마가 다치는 건 절대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다쳐?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대답해. 누가 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엄마 건강하세요. 김밥집도 그만두고 편히 사세요. 김민재.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계속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달순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 민재가 뭐라고 했어? 나쁜 놈으로 생각하래요. 그리고 내가 다치는 건 안 된대요. 다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가 다치는 건 절대 안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날 위협한다는 걸까요? 그래서 돈을 가져간 걸까요? 순자야, 일단 경찰서 가자.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달순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게를 나서려는데 미용실 혜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언니, 민재 소식 들었어요? 응. 어머, 진짜였어? 9천만 원을? 혜진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벌써 온 동네가 다 아는 모양이었죠. 혜진아, 혹시 민재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본 적 있니? 이상한 사람들이요? 글쎄. 맞다. 혜진이가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민재가 어떤 남자들하고 있는 걸 봤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었는데 민재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어디서? 우리 미용실 앞 주차장이었어요. 그 남자들이 민재 어깨를 툭툭 치면서 뭐라고 하는데 민재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민재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걸까요? 그 남자들 얼굴 기억나? 한 명은 목에 문신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자세히 못 봤는데. 문신. 조폭일까요? 사채업자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재가 도박을 했을까? 아니면 사업이 망했을까? 빚을 졌을까? 언니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 가려고. 잘했어요. 빨리 찾아야 해요. 혜진이가 가고 나서 달순 언니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도 민재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세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민재는 제 아들이니까요. 배 아파 낳고 30년 김밥 팔아 키운 아들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꼭 찾을게. 무슨 일인지 다 밝혀낼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경찰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진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경찰서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오전 10시, 평일이라 그런지 민원인이 몇 명 없었어요. 접수 창구에 앉은 젊은 경찰관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는데요. 아들이 제 돈을 가져갔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죠? 9천만 원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9천만 원이요? 그럼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달순 언니가 옆에서 거들었죠. 경찰관님, 이분 아들이 어제 새벽에 통장에서 돈 빼고 도망갔어요. 빨리 찾아야 해요. 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하시고 담당 형사님께 배정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고소장 용지를 건넸습니다. 하얀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대기실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고소인 정순자. 여기까진 쉬웠어요. 나이, 주소, 연락처도 술술 적었죠. 그런데 피고소인 란에서 멈췄습니다. 피고소인 김민재. 관계 아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순자야, 빨리 써. 시간 없어. 달순 언니가 재촉했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린 민재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때 8살이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저 서울 대학 합격했어요. 울면서 안기던 민재.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순자야? 달순 언니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 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피고소인 김민재. 써야 했어요. 그래야 경찰이 찾아줄 테니까. 하지만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고소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2025년 10월 22일 새벽 3시 14분. 본인 명의 계좌에서 9천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여기서 또 멈췄습니다. 무단 인출. 도둑질했다는 말이잖아요. 내 아들을 도둑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민재 전화 통화 내용을 적다가 또 멈췄습니다. 엄마가 다치는 건 절대 안 돼요. 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민재가 정말로 날 보호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변명이겠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마지막 서명란까지 왔습니다. 정순자. 3글자만 쓰면 끝이었어요. 펜을 들었다 놨다를 10번은 반복했을 겁니다. 아줌마, 도와드릴까요? 경찰관이 다시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쓸게요. 심호흡을 하고 이름을 쓰려는 순간 민재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14개월 때였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얼마나 기뻤는지. 펜을 놨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들어 올렸어요. 찢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4조각, 8조각.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관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달순 언니도 깜짝 놀랐죠. 순자야, 왜 그래? 못하겠어요. 내 아들을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럼 9천만 원은 어떡하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못하겠어요. 찢어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피고소인 김민재라는 글자가 조각나 있었어요. 아줌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적지 않아요. 알아요. 제가 30년 모은 돈이에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달순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이러면 민재 못 찾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니, 나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힘들면 연락해. 달순 언니가 가고 혼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물을 내려다봤어요. 뿌연 물이 천천히 흘렀죠. 민재야, 내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널 믿어. 분명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어요. 남편 없이 3년, 이제 아들마저 없는 집이었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재 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 방을 뒤져야 한다니. 도둑처럼 몰래 들어가야 한다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깔끔한 방이었어요. 민재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였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매일 앉던 자리였어요. 서랍을 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씩 펼쳐봤죠. 잔고 0원, 0원, 마이너스 5천만 원. 마지막 통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5천만 원이 모두 인출된 상태였어요. 5천만 원을 더 썼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1억 4천만 원이나 쓴 걸까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니 대출 서류였어요. J캐피탈 3천만 원, K론 2천만 원, 사금융업체 이름들이었습니다. 이자율을 보니 연 24%에서 36%. 살인적인 이자였죠. 아, 민재야.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곳에서 돈을 빌렸을까요? 옷장으로 갔습니다. 양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뭔가 발견했어요. 경마장 전단지였습니다. 10월 15일 특별 경주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 옆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베팅 금액 같았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점점 금액이 커지고 있었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죠. 이럴수록 더 크게 걸게 된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앉았습니다. 우리 민재가 도박꾼이었다니. 김밥 팔아 대학 보낸 아들이 도박꾼이라니.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더 찾아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먼지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죠. 펼쳐보니 강남모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9월 28일. 룸차지 80만 원. 그 밑에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사진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긴 머리 여자. 설마 바람을? 며느리 윤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용실 혜진이었어요. 언니, 은행 다녀왔어요. 직원이 귀띔해 주는데요. 응, 뭐래?
민재가 돈 이체할 때 IP 주소가 여러 곳에서 잡혔대요. 강남, 종로, 그리고 인천공항이래요. 인천공항.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급하게 민재 여권을 찾았습니다. 책상, 옷장, 서랍장을 다 뒤졌지만 없었어요. 정말 해외로 도망간 건가?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도박을 했든 바람을 피웠든 엄마는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도망을 가니? 왜 엄마를 버리고 가니? 저녁 6시 며느리 윤서가 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님, 민재 씨 소식 없으세요? 없어, 너는? 저도요. 윤서가 어질러진 민재 방을 둘러봤습니다. 대출 서류들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응. 민재가 빚이 많았나 봐. 윤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사실 민재 씨 요즘 이상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술도 많이 마시고 가끔 무서운 전화도 왔어요. 무서운 전화? 내 어떤 남자가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전화 받고 나면 식은땀을 흘렸어요. 윤서는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죠. 윤서야, 뭐든 알고 있으면 말해. 민재 찾아야 해. 저도 잘 몰라요. 정말이에요.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어요. 민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따뜻한 곳에서 잠이라도 제대로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난 걸까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민재 없는 첫날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재가 다니는 회사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회사에 출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면 동료들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민재 과장 승진 축하 때 입었던 옷이었죠. 그날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정장 입으니까 젊어 보여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죠. 민재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일한다니. 로비에 들어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김민재 과장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민재 과장님이요?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리니 인사팀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김민재 과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어머니예요. 민재 엄마. 아, 어머님이시군요. 저쪽에서 잠시 얘기 나누시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휴게실로 안내받았어요. 어머님, 김민재 과장님은 한 달 전에 퇴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퇴사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전이면 그동안 며느리한테도 거짓말했겠구나. 자진 퇴사였어요. 개인 사유라고만 하시고. 왜 그만뒀는지 모르세요?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10년 넘게 다니셨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신입사원부터 과장까지 올라간 회사를 그냥 그만뒀다고요. 혹시 동료분들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케팅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재가 매일 이 엘리베이터를 탔겠죠.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가니 직원들이 쳐다봤어요. 저, 김민재 엄마인데요.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민재 동료인 것 같았어요. 아, 어머님. 저 최 대리입니다. 민재 과장님이랑 같이 일했어요. 민재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아세요?
최 대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퇴사하기 전에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자주 조퇴하고 외근 나간다고 하고는 안 들어오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고요. 옆자리 여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한 번은 민재 과장님이 전화 받는 거 들었는데 누가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과장님이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책상에서 경마 사이트 보는 것도 봤어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도박이요? 확실하진 않은데 화면에 경마 중계가 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도박이었구나. 민재가 돈 빌린 적 있나요? 최 대리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저한테 500만 원 빌렸어요. 2달 전에 아직 못 받았는데 저한테도 300만 원. 다른 직원도 손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까지 돈을 빌렸다니 얼마나 급했으면. 어머님, 민재 과장님 괜찮아요? 연락이 안 되던데.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나왔어요. 구내식당이 보였습니다. 작년에 민재랑 같이 밥 먹었던 곳이었죠. 민재가 제일 좋아하던 김치찌개 메뉴가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김치찌개가 엄마 것 다음으로 맛있어요. 그때 그렇게 웃었는데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한 달 전까지 민재도 저 속에 있었겠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늘 자랑했죠. 우리 민재 대기업 과장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만뒀다니. 그것도 도박 때문에. 한 달 동안 며느리한테도 거짓말했겠구나.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하고 어디로 갔을까? PC방? 경마장? 아니면 그 무서운 사람들한테 갔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덕방 달순이었어요. 순자야, 어디야? 민재 회사 왔어. 회사? 민재 만났어? 아니, 민재가 한 달 전에 회사 그만뒀대. 뭐, 그만뒀다고? 달순이도 놀란 목소리였어요. 도박 때문인 것 같아. 동료들이 그러는데, 아이고, 그 좋은 회사를.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던 내 아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니.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문고리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분명 잠그고 나갔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에 낯선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키가 180은 넘어 보였고 목에 뭔가 문신 같은 게 보였죠. 정순자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잠그고 나갔으니까요.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옆에 있던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경찰? 부르세요. 우리도 할 말 있으니까. 가운데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아드님 김민재 씨 아시죠? 민재가 왜요? 돈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돈이요? 아드님이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렸거든요. 꽤 많이.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민재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죠. 5천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불어서 지금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요? 네. 근데 아드님이 연락이 안 되네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어머니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났어요.
정말 몰라요. 며칠 전에 집 나갔어요. 집 나갔다고요? 돈 들고? 그건 말을 못했습니다. 9천만 원 가져간 걸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우리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돈 못 받으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김밥집 하시죠? 종로 쪽에?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만드시고 성실하시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밥집이 불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화재는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특히 기름 많은 주방은 더 위험하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세요. 우린 정당한 채권 추심이니까. 그리고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김밥 많은 사진, 장 보는 사진, 심지어 집에서 TV 보는 사진까지. 아주머니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7천만 원 준비하세요. 그런 돈 없어요. 없으면 만드세요. 집이라도 팔든지. 이 집은 전세예요. 그럼 김밥집이라도 팔아요. 아니면 아들 찾아서 데려오든지. 남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명함을 던졌어요. 박성호. 제 이름이에요. 연락 기다릴게요. 박성호. 그 이름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말한 목에 문신한 남자. 아, 그리고 이거. 박성호가 봉투를 던졌어요. 안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얼굴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아드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빌었어요. 엄마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감동적이지 않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민재가 맞았구나. 이 사람들한테 맞았구나. 근데 돈 안 갚으면 어머니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알겠죠?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 사진을 꼭 쥐고 울었어요. 민재야,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니? 엄마 때문에 무릎까지 꿇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도박을 했을까? 왜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윤서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방금 무서운 사람들이 저희 집에도 왔다 갔어요. 민재 찾는다고. 윤서도 찾아갔구나. 윤서야, 민재가 정말 도박했니? 윤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아뵐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성호가 던지고 간 명함을 봤어요. 파이낸스 박성호 대표라고 적혀 있었죠. 사채업자였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채업자. 저녁 6시 윤서가 왔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님, 사실은. 윤서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해. 뭐든 알아야 해결하지. 사실 민재 오빠가 도박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럼?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죠. 제 동생 때문이에요. 제 동생이 도박 빚을. 하지만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진 거예요.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죠. 윤서가 울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잊어주세요. 윤서야, 기다려. 하지만 윤서는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문 거죠. 밤 9시가 되었습니다. TV를 켜놨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재가 무릎 꿇은 사진만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죠. 그때 복덕방 달순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큰일이야. 내가 오늘 낮에 뭘 봤는지 알아? 뭘 봤는데 언니? 민재를 봤어. 우리 동네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를? 어디서? 편의점 앞이었어.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 무서운 남자들이랑 있었는데. 어떤 남자들? 덩치 큰 남자 셋. 민재를 가운데 세우고 뭐라고 하는데 민재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박성우 일당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 중 하나가 민재를 때렸어. 때렸다고? 응. 뺨을 확 때리는데 민재가 그냥 맞고만 있더라. 그러더니 달순 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뭐? 민재가 무릎을 꿇었어. 길바닥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아들이 길에서 무릎을 꿇었다니. 그 남자가 민재 머리를 잡고 뭐라고 소리치는데 내 엄마부터 찾아간다는 말이 들렸어. 엄마부터 찾아간다고? 응. 민재가 그때 막 빌었어.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올게요. 엄마만은. 그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가 날 지키려고 그런 수모를 당했구나. 언니, 그게 언제야? 한 3시쯤? 내가 회사 갔을 때. 제가 민재 회사에서 실망하고 있을 때 민재는 무릎 꿇고 빌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야, 민재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사채업자들이야. 돈을 빌렸나 봐. 얼마나? 7천만 원이래. 7천만 원? 세상에. 전화를 끊고 나니 10시가 넘었습니다. 민재 생각에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무릎 꿇고 빌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야. 엄마. 민재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너 어디야? 달순 언니가 봤대. 무릎 꿇고 있었다며? 민재야, 엄마한테 다 말해. 도박 빚이니? 정말 7천만 원이나 되니?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설명해.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자수하려고요. 뭐? 자수? 경찰에 가서 다 털어놓을게요. 엄마 돈 가져간 것도, 횡령한 것도. 횡령? 무슨 횡령? 회사 돈도 좀 썼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회사 돈까지 손댔다니. 얼마나? 2천만 원. 민재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도박이 그렇게 재밌었어? 민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를 나쁜 놈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게 편할 거예요. 또 그 소리야? 무슨 사정이 있으면 말해. 자수하면 박성우가 엄마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으면. 박성우? 그놈 이름을 어떻게 알아? 오늘 엄마 집에 갔다면서요. 협박했죠? 민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자수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 커졌어요. 그래도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해요. 민재야, 김민재. 김밥집 그만두고 편히 사세요. 그리고 저 없어도 잘 사세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재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자수한다니. 감옥에 간다니. 내 아들이 전과자가 된다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재 말투에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박성우가 엄마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라는 말도 이상했고 마치 날 보호하려고
일부러 감옥에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재가 정말 자수할까요? 아침이 되면 경찰서에 갈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지금 어디서 비를 피하고 있을까요? 민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마음속으로 계속 민재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김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자수한다는 말에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가게는 열어야 했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김밥을 말기 시작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단무지를 써는데 칼이 미끄러졌어요. 손가락을 베었죠. 피가 났지만 느낌도 없었습니다. 9시쯤 되니 손님들이 하나둘 왔어요. 순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단골 박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김밥을 싸주는데 또 실수했어요. 김이 찢어졌죠.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0시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성우였어요. 어제보다 더 무서운 표정이었죠. 부하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님 3명이 있었는데 박성우를 보자 황급히 나갔어요. 아직 일주일 안 됐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박성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담배를 꺼냈죠. 여기 금연인데. 그래요? 박성우가 담배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대신 칼을 꺼냈어요. 번쩍이는 칼날이 무서웠습니다. 아드님이 자수한다면서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자수하면 돈은 누가 갚죠? 박성우가 칼로 도마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감옥 가면 빚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빚은 그대로예요. 그럼 어머니가 갚아야죠. 아니면 박성우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어요. 쩍! 도마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30년 쓴 도마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칼이 내게 향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죠. 돈이 없다니까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드릴게요. 4일 더요. 4일 만에 7천만 원을 어떻게. 아참, 금액이 또 올랐어요. 이제 1억이에요. 뭐, 1억? 이자가 하루에 100만 원이거든요. 월요일까지면 1억 5천만 원이겠네요. 미친 소리였습니다. 하루 이자가 100만 원이라니.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대신 박성우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민재가 도장 찍는 영상이었어요. 옆에서 누가 칼을 들고 있었죠. 아드님이 자발적으로 도장 찍었어요. 협박 아니에요. 칼 들고 있잖아요. 칼? 무슨 칼? 안 보이는데? 영상을 다시 보니 칼 부분이 잘려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편집한 거였어요. 월요일까지 1억 5천. 못 갚으면. 박성우가 일어서면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이 가게 불타면 아쉽겠네요. 30년 된 곳이라면서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요즘 화재가 많거든요. 박성우 일당이 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억 5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때 미용실 혜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나가는 거 봤어요. 혜진아, 언니, 이거 녹음했어요. 혜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밖에서 몰래 녹음했어요. 협박하는 거 다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안 돼. 그럼 민재가 더 위험해질 거야. 그럼 어떡해요?
1억을 어떻게 구해요?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오후 2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죠? 아드님 김민재 씨가 자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자수했구나. 지금 조사 중인데 어머니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재를 면회실에서 만났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아들은 너무 초췌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자수했어? 왜? 이게 최선이에요. 저 없으면 박성호도 엄마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아니야. 아까 와서 월요일까지 1억 5천 내놓으래. 민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그놈이. 민재야, 진실을 말해. 도박 맞아? 정말 내가 도박했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윤서가 그러던데 동생 때문이라고. 민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윤서가 그랬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울면서 나갔어. 민재야, 제발 진실을 말해.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와서 민재를 데려갔습니다. 엄마, 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민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월요일까지 4일. 1억 5천만 원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어요. 박성호였습니다. 월요일 정오 1억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불장난 시작. 토요일 아침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민재는 이틀 만에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내 아들이 죄수복을 입고 있다니.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변호사 구할게. 최고로 좋은 변호사 구해서. 필요 없어요. 전 유죄예요.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혼자 짊어지려고 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 면회실 사람들이 쳐다봤죠. 엄마, 제가 한 일이에요. 도박도 했고, 회사 돈도 횡령했고, 엄마 돈도 훔쳤어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민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저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전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민재야, 못난 아들이에요. 도박에 빠져서 모든 걸 잃은 못난 놈이에요.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면회 그만하죠. 다시 오지 마세요. 민재야, 기다려. 하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맞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윤서가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어머님, 들어와. 거실에 앉자 윤서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제가 모은 거예요. 이걸 왜? 박성우한테 주세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윤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잘못? 내 동생 얘기.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도박 빚을 졌어요. 5천만 원. 제가 보증을 섰는데. 그래서 민재 오빠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오빠가 돈을 구한다고 했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윤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때문에 오빠가 어머님 돈까지. 일요일 아침 복덕방 달순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이거 봐. 달순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동영상이었습니다. 편의점 CCTV야. 주인이 나한테만 보여줬어. 화면 속에서 민재가 무릎 꿇고 있었어요. 박성호가 민재 머리를 발로 밟고 있었죠. 내 엄마 김밥집 불태워버릴 거야. 월요일까지 못 갚으면. 박성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죽어도 구해올게요. 죽어도? 그럼 죽어봐. 박성호가 민재를 발로 찼습니다. 민재가 쓰러졌어요.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야, 이거 경찰에 줘야 해. 민재가 위험해질 거야. 그래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3천만 원과 윤서가 준 2천만 원,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11시 박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 1억 5천인데? 제발 시간을 좀. 시간은 끝났어요. 정오까지 김밥집으로 1억 5천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밥집으로 갔어요.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정호, 박성호가 나타났습니다. 부하 5명과 함께였죠. 오늘은 더 많이 데려왔어요. 돈은 5천만 원이요. 이것밖에. 박성호가 가방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5천만 원? 장난해요? 일주일만 더. 시간 끝났다니까요. 박성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유리창이 깨졌어요. 쿵. 조리대가 뒤집혔습니다. 30년 동안 일군 가게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어요. 그만, 제발 그만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올게요. 제발. 박성호가 제 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더 줄게요. 다음 월요일까지 나머지 6천만 원. 못 가져오면 진짜 불태워버릴 거예요. 박성호 일당이 떠났습니다. 부서진 가게 한가운데 앉아 울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들도, 돈도, 가게도.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밤 부서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는데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담당 형사였어요. 정순자 씨? 박성호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오후에 김밥집으로 또 왔다가 잠복 중이던 우리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는데 가족분이니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요? 네, 가겠습니다. 밤 10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조사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박성호 핸드폰에서 발견한 영상입니다. 그놈들이 협박 장면을 자랑하려고 찍어둔 것 같아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야, 이거 찍어둬. 나중에 재밌을 거야. 박성호 부하 목소리였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민재를 비추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이었죠. 박성호가 민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 처제 동생 빚 5천만 원, 이자 포함 1억. 근데 내가 왜 갚냐? 민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 웃기네. 남의 도박 빚을 왜? 카메라가 민재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발, 처제 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애가 죽으려고 해요.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박 빚은 민재가 아니라 윤서 동생이었구나.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박성호가 카메라를 보며 씩 웃었어요. 이거 봐. 효자가 무릎 꿇었어.
그리고 다시 민재에게 말했죠. 그래서 내가 대신 갚겠다고? 미쳤냐? 윤서가 임신했어요. 이제 겨우 2달이에요. 엄마께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안정기 지나야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유산할 수도 있대요. 제발. 임신? 윤서가 임신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그럼 내 엄마는? 김밥집 할머니는 어쩔 건데? 엄마한텐 제가 도박했다고 할게요. 제가 나쁜 놈이 되면 돼요. 박성호가 부하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들었지? 효자래. 어머니 위해서 자기가 나쁜 놈 된대. 카메라가 다시 흔들렸어요. 박성호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내 엄마 자는 모습이야. 우리가 찍었어. 언제든 해칠 수 있다는 거지. 민재가 절규했습니다. 제발.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다 할게요. 자수할게요. 감옥 갈게요. 그럼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자수? 그래 해봐. 근데 우리 조직은 감옥에도 있어. 내가 들어가면 더 재밌을 거야. 박성호가 민재를 발로 밀쳤습니다. 민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내일까지 못 갚으면 내 엄마부터 찾아간다. 김밥집에 불 지르고 병원 보낸다. 민재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죽어도 구해올게요. 엄마는 30년 김밥 팔아 저 키웠어요. 제발 엄마만은. 박성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거 잘 찍어도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이 영상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야. 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빌었는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이 영상으로 박성호를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협박, 공갈, 폭행, 불법 사금융. 최소 10년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거예요. 민재가 정말 피해자였네요. 네. 회사 횡령 건도 협박에 의한 것이라 정상 참작될 겁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윤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서야, 지금 어디니? 집이에요, 어머님.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네. 이 시간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30분 후 윤서가 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윤서야, 내 동생 도박 빚 때문이었구나. 윤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 알았어. 민재가 너희 지키려고 대신 뒤집어 쓴 거. 윤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민재 오빠가 알고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너 임신했구나. 왜 말 안 했어? 윤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2달밖에 안 돼서 3개월은 지나야 안전하다고 해서 오빠가 더 조심하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서 민재가 더 필사적이었구나. 윤서가 오열했습니다. 오빠가 회사도 그만두고 퇴직금 다 정산하고 보험도 해약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 돈까지.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이제 다 끝났어. 윤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부모님께 고백했어요. 부모님이 땅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근데 이미 오빠가 자수해서 새벽 1시 복덕방 달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안 잤어? 순자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박성호 잡혔어? 그리고 민재가 날 지키려고 모든 걸 뒤집어 쓴 거였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달순이 한참 말이 없더니 울먹였어요. 그 착한 민재가 너 지키려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널 믿지 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 그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들 대단하다. 진짜 남자다. 그랬겠죠. 민재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구해낼게. 이제 싸울 차례였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다음 날 새벽 6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윤서도 함께였어요. 처가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윤서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작은 놈 때문에.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민재부터 구해야죠.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어제 영상 보셨죠? 김민재 씨는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오늘 중으로 석방 절차 밟을 겁니다. 정말요? 네. 박성호 일당은 이미 구속됐고 추가 여죄도 조사 중입니다. 불법 고금리 협박, 주거침입, 폭행.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윤서 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작은 아들이 도박 빚을 졌습니다. 5천만 원. 그걸 사위가 대신 갚으려고 저희가 이제라도 변제하겠습니다. 그건 민사 문제라 따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단 불법 이자는 무효고 원금도 법원에서 조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전 10시 민재를 면회했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왜 또 왔어요? 다 알았어.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거. 민재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박성호 잡혔어? 그놈 핸드폰에 내가 협박당하는 영상이 있었어.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서 동생 도박 빚이었구나. 내가 대신 갚으려고. 엄마, 왜 혼자 짊어졌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민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성우가 엄마 사진을 보여줬어요. 집에서 자는 모습을. 언제든 해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엄마가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바보야. 엄마가 30년 고생한 거 다 알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말고 손가락 다 망가지도록 일했잖아요. 그런 엄마가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민재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 돈까지 건드려서. 하지만 엄마 지키고 싶었어요. 오후 3시 민재가 석방됐습니다. 구치소 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왔어요. 수척했지만 자유의 몸이었죠. 제가 먼저 안았습니다. 민재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재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내가 뭘 잘못했어. 가족 지키려고 한 건데. 윤서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아기는? 응. 다행히 괜찮아. 민재가 윤서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미안해.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오빠가 더 힘들었잖아. 처가 아버지가 민재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사위, 정말. 민재가 재빨리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우리 작은 놈이 죽을 죄를 졌어. 사위가 아니었으면. 윤서 동생도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군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일어나. 다시는 도박하지 마. 네, 정말 다시는. 치료받고 있어요. 처가 어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우리가 땅 팔아서 마련했어요. 지금은 됐어요. 일단 민재 회사 문제부터 해결하고 얘기해요. 다음 날 민재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민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아직 회사 들어가기가 부끄럽다고. 인사팀장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우리 민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팀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횡령은 중대한 사안이라 원칙대로라면 형사 고발과 즉시 해고인데 그래도 협박당한 거잖아요. 그건 정상 참작 사유죠. 하지만 회사 입장도 있어서 일단 자진 퇴사로 처리하고 횡령금 2천만 원 전액 변제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진 퇴사요. 민재의 10년 회사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신 퇴직금은 지급하겠습니다. 그걸로 횡령금 일부를 갚으시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이라도 밖에서 기다리던 민재에게 결과를 전했어요. 그래도 형사고발 안 한대. 자진 퇴사로 처리하고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어요. 횡령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힘들죠. 민재가 회사 건물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봤습니다. 10년이 한순간에 사라졌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가족을 지켰으니까. 민재야. 괜찮아요, 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작은 회사라도 일용직이라도 성실하게 살면 되죠. 저녁 온 가족이 김밥집에 모였습니다. 부서진 가게였지만 다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민재가 깨진 유리를 치우고 윤서가 바닥을 쓸고 처가 식구들도 모두 도왔죠. 엄마,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볼게요. 민재가 말했어요. 대기업은 못 가겠지만 작은 회사들 면접 신청했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가 아는 중소기업이 고맙지만 내 힘으로 할게. 그래야 떳떳하니까.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때문에 회사까지 잃고.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 선택이었잖아. 맞아요. 제 선택이었고 후회 안 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윤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아기 낳고 나면 일할게요. 같이 힘내요. 너는 애기나 잘 키워. 아니에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제 동생 때문인데. 처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위가 비록 회사는 잃었지만 우리가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네. 작은 회사라도 내가 다 알아봐 주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민재가 부서진 가게를 둘러봤어요. 엄마, 한 가지 약속할게요. 뭐? 다시는 혼자 짊어지지 않을게요. 힘든 일 있으면 꼭 상의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비록 작은 회사 다니더라도 성실하게 살아서 다시 일어설게요. 그래, 우리 민재는 할 수 있어. 밤 9시 정리가 거의 끝났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창밖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가족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남았죠. 해시태그 제14장 피날레 마이너스 가족의 재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전 회사의 절반도 안 됐지만 성실하게 일했죠. 엄마, 첫 월급 받았어요. 민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엄마 돈 가져간 거 조금씩 갚을게요. 됐어. 내 돈은 내가 써. 아니에요. 갚을게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김밥집도 다시 열었습니다. 박성우 일당이 부순 것들을 하나씩 고쳤어요. 유리창도 새로 끼우고 조리대도 새로 들였죠. 처가에서 보탠 돈과 민재가 모은 돈으로 간신히 복구했습니다. 순자야, 다시 시작하는구나. 복덕방 달순이 축하하러 왔어요. 그래, 언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민재는 어때? 열심히 일하고 있어. 비록 작은 회사지만. 오전 6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김밥 다시 하시네요? 네, 다시 시작했어요. 다행이에요. 아주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는데 하루에 100줄씩 팔렸어요. 전처럼 300줄은 못 팔았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서가 병원에서 왔어요. 어머님, 오늘 검진 받았는데요. 응, 어땠어? 아기 건강해요. 그리고 윤서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이래요. 아들, 첫 손주가 아들이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재 알아? 아직이요. 오늘 저녁에 깜짝 발표하려고요.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재가 퇴근하고 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죠.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사장님이 수습 기간 끝나면 정직원 시켜준대요. 일 잘한다고. 잘 됐네. 윤서가 민재 손을 잡았어요. 오빠, 나도 발표할 게 있어. 뭔데? 우리 아기. 아들이야. 민재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아들이라고? 응. 건강한 아들. 민재가 윤서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배를 누르지 않으려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처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네요. 그러게요. 다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저녁이었어요. 식사 후 민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더니 손목 시계가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쁜 시계였어요. 첫 월급 타서 샀어요. 엄마 손목 시계 없잖아요. 이런 걸 왜 사? 돈 아껴야지. 엄마가 시간 보면서 일하시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재가 서류를 꺼냈어요. 보험이에요. 제가 엄마 이름으로 들었어요. 보험? 암보험이랑 실손보험이요. 이제 엄마도 나이 드시잖아요. 아프면 안 되니까. 돈 없으면서 이런 걸.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비록 많이는 못 해드려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할게요.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또 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순자님, 박성호 관련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불법 고금리 전액 무효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3천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박성호 재산 가압류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에게 연락했어요. 민재야, 좋은 소식이야. 그날 저녁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김밥과 라면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윤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위, 정말 고생했네. 아닙니다, 아버님. 민재가 잔을 들었어요. 물이었지만 건배했죠. 모두 고생하셨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입니다. 그래. 다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밤 10시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재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도 조심해서 가. 네. 아, 그리고 엄마. 응? 내일 일요일인데 같이 아빠 산소 가요. 그래. 네. 아빠한테 인사드려야죠.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 가자. 민재가 돌아서는데 불렀어요. 민재야.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재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집에 들어와 창밖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릴 보고 있겠죠.
여보, 우리 아들 대견하죠? 비록 많은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해시태그 제15장 최종 이미지 마이너스 봄날의 제사상. 1년 후 2026년 10월 새벽 5시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4시는 아니었어요. 민재가 사준 김밥 기계 덕분에 1시간은 늦게 시작할 수 있었죠. 할머니, 할머니.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6개월 된 손자가 윤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우리 준호 왔구나.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금요일이라 좀 바쁠 것 같아서. 준호가 방긋 웃었습니다. 민재 어릴 때랑 똑같은 웃음이었어요. 윤서야, 애 데리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빠가 오늘 중요한 날이래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대서 제가 어머님 도와드리려고요. 민재는 이제 과장이 됐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어요. 월급도 많이 올랐죠. 어머님 앉아서 준호 봐주세요. 제가 김밥 말게요. 내가 오빠한테 배웠어요. 이제 좀 할 줄 알아요. 윤서가 김밥을 마는 걸 보니 제법이었습니다. 9시쯤 민재가 들렀어요. 엄마 출근 전에 인사드리려고. 정장을 입은 민재가 늠름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사람 온대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 발표하는 날이에요. 잘 될 거야. 네. 최선을 다할게요. 민재가 준호를 안았어요. 우리 아들, 아빠 응원해줘. 준호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복덕방 달순이 왔어요. 순자야, 요즘 장사 잘 되니?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민재는? 잘 지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다행이다. 그 고생 끝에 이제 행복하구나.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였어요. 엄마, 됐어요. 뭐가? 본사에서 우리 팀 프로젝트 채택했어요. 그리고 저 팀장 승진이래요. 정말? 팀장? 네. 이제 연봉도 올라요. 엄마 이제 김밥집 그만해도 돼요. 무슨 소리야? 난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이제 좀 쉬세요. 전화를 끊고 달순에게 말했어요. 민재가 팀장 됐대. 정말 대단하네.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제사였어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사람이 많았죠. 민재, 윤서, 준호, 처가 식구들까지. 아버님, 민재가 팀장 됐어요. 윤서가 제사상에 고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회복했어요. 민재가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준호가 제사상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얘야, 이분이 할아버지야. 너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 가셨지만 늘 우릴 지켜주고 계셔. 제사가 끝나고 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엄마,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집 계약서예요. 작은 아파트지만. 엄마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뭐? 그동안 저축한 거랑 대출 받아서 마련했어요. 이제 엄마도 내 집에서 사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야, 전세만 전전하셨잖아요. 이제 엄마 집이에요. 윤서가 덧붙였어요. 저희도 가까운 곳에 집 구했어요. 자주 뵐 수 있게요. 처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보탰어요. 사위가 우리 집안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다들 고마워요. 준호가 제 얼굴을 만졌어요.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죠. 밤 10시 다들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1년 전 그날처럼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내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9천만 원이 사라졌고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재는 나쁜 아들이 아니라
가족을 지킨 영웅이었어요.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핸드폰을 꺼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잘 이겨냈죠? 민재도 이제 당신처럼 가족 지키는 가장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1시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정확히 1년 전 오늘 내 통장이 텅 비었다. 그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재는 이제 당당한 가장이 되었고 나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내 집도 생겼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내일은 토요일. 온 가족이 새집 구경 온다. 김밥을 많이 말아둬야겠다. 그래, 이게 행복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그 여운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한 줄, 댓글 한 문장이 다음 이야기를 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장면의 시작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당신 곁에 인생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 공유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도 오늘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